안녕하세요. 내과의사 수다닥입니다. 지난 시간에 목의 매개 질환 중 먼저 댕기열에 대해서 다루었고, 오늘은 그 두 번째로 말라리아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2017년에 약 2억 명이 말라리아에 감염이 되었었고, 이 중 43만여 명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실로 어마어마한 숫자인데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우리나라는 1979년 말라리아가 퇴치되었다고 선언한 이후 10여 년간 환자가 없다가 1993년 환자가 재출현하였습니다. 이후 지속적으로 말라리아 환자가 있었고, 안타깝게도 현재는 말라리아 위험국으로 지정된 상태로 정부 차원에서 말라리아를 제3군 법정 감염병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2018년 우리나라는 말라리아 환자가 576명으로 OECD 국가 중 말라리아 환자 발생률이 1위였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전국적으로 말라리아가 퍼져 있는 것은 아니고, 휴전선 접경 지역인 경기도 북부 지역과 인천, 강원도 북부 지역, 이 사진에서 동그라미로 표시된 지역에 대부분이 국한되어 있어서 조만간 말라리아 퇴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말라리아는 댕기열과 마찬가지로 모기맥의 원충 감염 질환으로 급성 열성 감염병입니다. 원충이라고 하면 매우 작은 기생충 같은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사람의 혈액을 쫙 펴서 도마를 한 다음 슬라이드를 만들어서 현미경으로 관찰한 모습입니다. 동그랗고 중앙에 색이 연한 모습을 띠고 있는 것들이 적혈구 하나하나의 모습인데요. 이 적혈구 중에서 안쪽에 무언가 반지 모양처럼 들어있는 것, 이 화살표로 표시되어 있는 이 적혈구 같은 경우에 지금 안쪽에 들어가 있는 것이 그 반지꼬리 모양인 것이 바로 말라리아 원충입니다. 바로 이 원충이 모기 속에 있다가 사람을 물고 흡혈하는 과정에서 사람의 피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원충이 적혈구 안에 들어가 기생하면서 증식, 분열하는 과정을 갖게 되는데 약 1주에서 2주 정도 시간이 걸리게 되고, 바로 이 시기가 잠복기가 되는 것입니다. 증식을 하고 나서 결국에는 기생을 당한 적혈구는 터지게 되고 더 많은 원충이 혈액으로 나오게 되면서 우리 몸에 퍼지게 됩니다. 이러는 과정 중에 말라리아에 감염된 환자는 감염으로 인한 반응으로 고열이 발생하고, 이에 따라 2차적으로 오한, 두통, 근육통 등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원충이 분열하면서 기생해 있던 적혈구가 깨지게 되면 이로 인해 적혈구가 부족해져서 빈혈이 생기게 되고, 또 깨진 적혈구에서 빌리루빈이라는 색소가 나와서 얼굴과 몸에 황갈색, 녹색으로 변하게 되는 황달이 생기기도 하고, 또 이 깨진 적혈구를 제거하기 위해서 비장이 2차적으로 커지게 됩니다. 점차 더 병이 진행하게 되면 깨진 적혈구가 더 많아지게 되고, 이 깨진 적혈구들이 서로가 뭉치게 되면서 작은 혈전, 피떡을 만들게 되고, 이로 인해 미세혈관 순환장애를 유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혈액응고 장애가 생기게 되고 혈전이 발생하기도 하는데, 혈전이 발생하면 발생하는 그 장기에 따라서 뇌증이나 심부전, 간부전 등이 유발이 돼서 이 시기에 적절한 치료를 못 받거나 치료가 늦어지게 되면 사망에 이르기까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전 1999년에 도전 지구탐험대라는 프로그램에서 한 탤런트 분이 라오스에 갔다가 말라리아에 감염이 돼서 뇌성 말라리아로 사망했던 적도 있었는데, 아마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이 안타까운 일을 기억하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말라리아에는 5가지 정도 종류가 있는데요. 다들 비슷하지만 조금씩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와 밀접한 것은 바로 3일열 말라리아, 열대열 말라리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말라리아는 거의 100% 3일열 말라리아라고 보시면 됩니다. 반면 아프리카에서 주로 많이 발견되고 다른 말라리아에 비해 사망률이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진 것이 바로 이 열대열 말라리아입니다. 먼저 3일열 말라리아는 그 이름에서도 특징이 잘 나타나 있는데요. 3일 간격으로 열이 난다고 해서 3일열이라는 표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단을 내릴 때도 이 3일 간격으로 열이 나는 것이 매우 중요한 단서가 되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꽤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다행히 이 3일열 말라리아는 대부분 치료가 잘 되고 증상도 열대열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심하지 않고 사망에 이르는 경우도 매우 드뭅니다. 간혹 동남아나 아프리카에서 말라리아에 걸려서 들어오는
그런 이제 해외 유입 환자분들의 경우에는 3일열 말라리아가 아니라 열대열 말라리아에 걸리는 분들도 꽤 계시는데요. 열대열 말라리아의 경우에는 발열 주기가 일정하지 않고 더 자주, 더 높게 열이 나고 증상이 전반적으로도 더 심한 것이 특징입니다. 또한 증상이 심한 만큼 대부분의 사망자도 바로 이 열대열 말라리아에 감염되었을 경우에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는 왜 우리나라에서는 휴전선 접경 지역에서 말라리아가 많이 발생하게 되는 것인지, 왜 퇴치했던 말라리아가 다시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생기실 수도 있는데요. 아직까지 이에 대해서는 확실히 입증이 되지는 않았지만 한 가지 유력한 가설이 있습니다. 바로 북한에서 말라리아가 넘어왔을 가능성인데요. 북한의 경우 남한에 비해 상대적으로 의료 환경이 좋지 않기 때문에 결핵도 많고, 또한 말라리아에 대한 관리가 소홀할 수밖에 없고 보균자도 더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람은 남북으로 왕래하는 것이 제한이 있지만 모기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말라리아 매개 모기가 남쪽으로 내려와서 휴전선 부근에 환자가 많은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것이 현재 의료계의 다수 의견입니다. 그렇지만 북한에서는 반대로 남한에서 말라리아가 오히려 북으로 퍼지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어떤 주장이 맞는지는 정확히 현재로서는 알 수는 없지만 아무래도 휴전선 지역은 사람이 접근하기가 어려운 지역이기 때문에 모기 방역도 어렵고 해서 말라리아 퇴치에 어려움이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말라리아를 진단하는 방법은 우선 빠르게 할 수 있는 검사로는 신속진단 키트를 이용한 진단법이 있습니다. 의심되는 환자에게서 혈액을 채취한 뒤에 이 혈액에서 특이 항원을 확인하는 방법인데요. 이 방법은 빠르게 검사를 할 수 있고 현미경 검사를 할 수 없는 작은 병원에서도 시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직접 원충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도가 조금은 떨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혈액을 직접 도말해서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아까 초반에 제가 보여드렸던 사진 같은 그런 모습을 관찰하는 것인데요. 이렇게 도말을 해서 실제로 말라리아 원충이 있는지 없는지를 현미경으로 직접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말라리아 특이 유전자를 확인하는 유전자 검출 검사가 있기도 합니다. 이 검사들은 직접 원충을 확인하는 검사이기 때문에 원충이 확인될 경우 확실히 진단을 내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간혹 말라리아 원충이 혹은 유전자가 검체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들도 있어서 강하게 말라리아가 의심되나 검체에서 확인되지 않는 경우 반복 검사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치료 계획 수립에도 혼란이 생기고 치료에 딜레이가 생길 수 있다는 단점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말라리아의 치료 방법입니다. 말라리아는 5가지 종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말라리아 종류를 구분해야 하는 이유는 종류에 따라 치료약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3일열 말라리아가 의심되는 상황인지 아니면 열대열 말라리아가 의심되는 상황인지에 따라 치료약이 다르고, 같은 말라리아라고 하더라도 지역에 따라 그 말라리아가 가지고 있는 약제에 대한 내성이 또 다르기 때문에 상황에 맞는 약을 선택해야 합니다. 따라서 정확히 어느 지역을 여행했는지 아는 것이 중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적절한 약제를 결정해서 복용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말라리아 약을 꾸준히 복용법에 맞추어 복용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간혹 약을 복용하는 도중에 자유로 중단을 할 경우 재발 혹은 내성이 발생할 수가 있어 약을 자유로 중단하시면 안 되고, 부작용 때문에 약을 드시기가 힘들다라고 하셨을 땐 빨리 병원에 방문을 해서 다른 약제로 변경할지 여부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꼭 병원에 방문을 해서 내성이 생기거나 재발되지 않도록 확실하게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복용을 완료하고 나서는 한 달 후에 보건소에서 완치 여부를 검사해서 확실히 완치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말라리아를 사전에 예방할 수는 없을까요? 댕기열은 모기에 물리지 않는 방법이 중요했던 것처럼 말라리아도 마찬가지로 모기에 물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기가 주로 활동하는 시간인 야간 시간에 특히 주의해서 모기가 많은 지역을 피한다든지, 아니면 야간 시간에는 긴팔이나 긴 바지를 입는 방법, 그리고 모기 기피제나 모기 퇴치제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댕기열 영상에서도 설명드렸던 내용인데요. 간략히 다시 설명을 드리면, 모기 기피제의 경우 허용량 이상으로 사용하거나 눈이나 입, 상처 부위 등에 사용할 경우엔 해로울 수도 있으니 사용에 주의하셔야 하고, 사용 후에는 깨끗이 씻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모기 퇴치제도 사람이 다량으로 노출된 경우에는 좋지가 않기 때문에 사람이 없을 때 사용을 하시거나 사용을 한 뒤에는 꼭 환기를 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말라리아 예방하는 방법에는 또 예방약을 사전에 복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를
요법이라고 부르는데요. 말라리아에 걸리기 전에 먼저 약을 먹어서 말라리아 감염을 예방하는 방법입니다. 말라리아는 댕기열과 마찬가지로 현재 예방 백신은 없어서 주기적으로 약을 복용하는 예방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말라리아 예방법은 치료법과 마찬가지로 어떤 종류의 말라리아에 대한 예방을 해야 되는지, 해당 지역의 특정 약제 내성 지역은 아닌지 등에 따라서 예방약제 그리고 약의 복용기간, 복용법이 정해지게 됩니다. 여기에도 주의점이 있는데요. 먼저 예방약을 먹는다고 해서 100% 말라리아가 예방되지는 않기 때문에 모기에 물리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전에 말라리아 예방약을 복용을 시작해야 하기 때문에 최소 여행 1개월 전에는 병원에 방문해서 의사선생님과 상의하고 약제 복용 여부 그리고 약제 복용 시기를 결정해야 합니다. 또한 말라리아 예방약은 전문의약품으로 반드시 의사 처방 후 복용해야 하는데 복용 방법이 다소 복잡하기 때문에 꼭 설명을 잘 듣고 기억해서 복용 방법에 맞추어 복용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복용약을 출발하기 전에만 한 번 복용하면 되지라고 오해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게 아니고 여행을 가서도 그리고 귀국해서도 복용을 해야 합니다. 병원에 가기 전에 말라리아 예방이 필요한지 여부를 아시고 싶다면 자세한 내용은 질병관리본부 KCDC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다음과 같이 말라리아 위험 지역에 대해서도 미리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지도에서는 대부분의 아프리카 국가들과 그리고 여러 동남아 그리고 남미 나라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는 태국, 베트남, 필리핀, 라오스,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주 해외여행을 가는 나라들도 포함되어 있으니 꼭 동남아나 아프리카, 그리고 남미 지역을 여행하실 때에는 본인이 가시는 국가가 말라리아 위험 국가는 아니신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말라리아와 관련된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말라리아에 내가 걸렸다라고 한다면 첫째로 3주간은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 몸에 있는 원충이 모기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도 전파되어 감염이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3년간은 헌혈을 하시면 안 됩니다. 말라리아는 수혈을 통해서도 전염되기도 하기 때문에 만약 내가 다 완치가 됐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알고 보니 완치가 된 것이 아니라 현재 장기간 잠복기로 간이나 다른 이런 장기에 말라리아 원충이 숨어있는 상황이었다라고 한다면 증상이 없어도 이럴 경우에 헌혈을 할 경우 그 피를 수혈받은 사람도 감염이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경기 북부, 인천, 강원도, 북부 지역 등 위험 지역에 살고 있을 경우에도 해당 지역에 사시는 분들도 헌혈을 할 때 헌혈을 해도 되는지 등에 대해서 확인을 한 후 헌혈을 하셔야지 됩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요약하면 한국에서 발생한 말라리아는 거의 휴전선 접경 지역에서 발생하는데 대부분 3일열 말라리아고 대개 치료하면 잘 호전된다. 반면 해외 유입 말라리아 환자의 경우 3일열도 있지만 열대열 말라리아도 같이 있을 수가 있는데 열대열 말라리아의 경우 증상이 더 심하고 사망까지도 이를 수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행 전 말라리아 위험국인지 여부를 확인을 하고 위험국일 경우 최소 한 달 전, 여행 한 달 전 의사선생님과 상의를 해서 예방약 복용 여부를 결정해야 된다. 이 정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말라리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조속히 말라리아가 우리나라에서도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도 퇴치되기를 바라며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